한 유튜브 채널의 박나래 마지막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나래 씨는 해당 개그우먼 영상에서 박나래입니다. 8일 전 자신의 SNS를 최근 통해 제기된 사안들로 밝혔던 인해 방송 저는 활동 이 중단 문제들로 방침을 인해 제가 재확인하면서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의 계기가 된 사안들에 자진하차했습니다. 대해서는 법적인 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제작진과 밝혔습니다. 동료들에게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또는 책임을 따지려고 한 선택은 아니라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들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한 상황을 고려한 듯 이제는 말을 아끼겠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선 수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절차에 맡기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은 추가 주장이 잇따르면서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동료 연예인까지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박 씨의 마지막 입장이 논란을 잠재우기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중립적이고 또 신중한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크게 보면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입장문을 혹은 이런 사과하는 글을 게시할 때 자신의 뭐 책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위주로 내용들이 구성이 되거나 혹은 억울한 점들을 해명을 하고 호소하는 쪽으로 치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박나래 씨의 그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신중한 발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현재 제기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해명이나 이런 영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뭐 변명도 또 해명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사과라든가 인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인상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여론을 좀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박나래 씨 회견문을 보면서 예.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나래 씨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라, 뭐 헌법이나 형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분들의 존재 가치는 사실 대중의 인기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이 좀 실망한 부분은 박나래 씨가 뭐 매니저들에 대해서 이른바 뭐 직장 내 갑질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매니저들을 좀 함부로 대했던 것 아니냐, 제대로 된 처우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실정법 위반 문제는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한 사과의 메시지를 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이런 그 언론 대응이나 이런 그 위기 관리 조언을 하는 입장이었었다라면 일단 대중들에게 이런 실망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 그럼 법대로 해보자. 이건데 그것에 대해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사과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이 5건, 박나래 씨 측에서 고소한 게 지금 1건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앞으로 법적인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일단 지금 매니저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각종 갑질이 있었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위, 상해까지도 있었다라는 주장, 또 한편으로는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은 과장된 것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공갈을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고 있어서 양쪽 주장 중에서 어느 주장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의료법 위반 문제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가 의료 실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과연 이제 박나래 씨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것을 모르고 실수를 받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의료법상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그 처방받은 약물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갑질 논란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박나래 씨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론 이건 박나래 씨와 관련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 건을 토대로 해서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적인 실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는 의혹들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이 실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의 그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들이 더 좀 불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나중에 있을 법정 공방에서의 어떤 유불리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특히나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들에게 사과를 최대한 자제를 하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혹여라도 사과를 했다가 추후에 이것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정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고 이 점 고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연예인이라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다. 그게 사실 주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더 신경을 썼던 것은 아무래도 수사의 결과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했던 발언들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지를 좀 신경 쓰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했다. 그런데 혐의가 일부 혹은 전부가 인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대중의 그런 비판들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좀 고려해서 자제를 한 표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송인 박나래가 직원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횡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나래는 논란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자진 하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나래는 16일 일간스포츠에 전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하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공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나래는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성희롱, 대리 처방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논란을 바라보는 관계자들은 5억 아끼려다 50억 원을 날렸다며 공통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해당 과정에서 수습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앞서 박 씨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직후 이들이 지난해 매출액의 10%를 요구했다며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 측이 직접 공식적으로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언급한 액수는 5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단순 환산하면 박나래의 지난해 매출은 50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인 주사 이모, 링거 이모라고 불리는 비면허 의료인에게 링거를 맞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나래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악화되는 여론 속에 박 씨는 활동 중단 선언을 내놓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전 매니저들과 대면해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전 매니저들의 더 큰 반발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합의를 공표하며 박 씨는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박 씨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최소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발생하는 잠재적 미래 소득 상실분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박나래 사건은 사실 스스로 논란을 키운 게 더 크다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홍보 전문가가 곁에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진행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